포도와 수박으로 유명한 충청북도 영동. 하지만 70여 년 전 아버지와 형제를 잃은 가슴 아픈 사연을 간직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한국전쟁 당시 500여 명의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거기서 흙을 이렇게 한 봉지 파가지고 와서 어머니 산소사기 뿌리면서 이제 같이 편안히 계세요 하고서 순박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끌려가 희생된 이유는 무엇일까? 영동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최남단에 있는 영동군. 한 개의 읍과 10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경북과 충남, 전북 등 3개 도의 접경지입니다. 영동은 한국전쟁 시기 황간면 노근리에서 미군이 현지인과 피난민 수백 명을 좌익으로 몰아 학살한 노근리 학살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현대사의 아픔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영동군 영동읍. 올해 82살의 임도환 씨. 70여 년 전 아버지가 좌익 혐의로 연루돼 희생됐습니다. 그때 당시도 이 뼈가 나온 이 도장을 새겨가지고 계셨었는가 보던데 내 평생은 이게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참 옷솔 이렇게. 아버지의 도장과 옷솔 등을 볼 때마다 어렸을 때 함께한 추억이 떠오릅니다. 내가 그 어릴 적에 그 옆에 마을 옆에 큰 밤나무가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한 2분이 같이 밤을 따가지고 오셔가지고 나한테 호주머니 벌려서 거기다 호주머니에다가 그 밤을 넣어준 기억만 딱 나는 겁니다. 그러고 그 외에는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있는 낡은 책상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용함연사무소 호적계에 근무했던 아버지. 1946년도에 10월 3일 날 영동 그 좌익 폭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그 주모자가 이필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은신하고 있다는 그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용하면 지서 곽순영이라는 순경이 4명을 데리고 1948년 1월 31일 새벽에 우리 집을 급습을 하니까 이런 모습. 1948년 1월 경찰이 두한 씨 집을 급습했을 때 때마침 벌목을 하러 왔던 아버지 지인이 집에 있어 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숙부님 때문에 대전 호적사무협회 영동 지부기념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호적사무 볼 적에 2번째 서 있는 분 뒤에 여기.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는가 보라고 생각을 했고 해서 그 사람이 한 그 영동 방면으로 1.5km 정도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순경들이 그 사람이 이필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총으로 발사해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체포가 돼가지고 현재 자계국민학교가 있는데 그 옆에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 바로 개울 건너가지고 그 큰 돌 위에다가 올려놓고 순경들이 그 총을 쏴가지고 그 사람을 직살했습니다. 거기서. 좌익 사범을 집에 숨겨줬다는 혐의를 받아 영동경찰서에 연행된 아버지. 영동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6개월형을 선고받고 대전 형무소에 수감됐는데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전 산내 곤령골에서 학살됐습니다. 진화위에서 조사한 영동경찰서 의견서철에는 국가보안법 제1조 3항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 처분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글쎄 할머니만 이제 그 대전 형무소로 이제 그 면회를 갔다 오셨다고만 그 후에 들었죠. 뭐 나 어릴 적에는 듣지도 못했고 이제 어느 정도 한 25살 이상 되니까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죠. 할머니가 뭐 어떤 얘기 들려주시던가요? 그때 이제 그 대전 형무소에 갔더니 그 용화에 살 적에 대전으로 갔더니 너들 아버지가 얼굴이 형편없고 옛날 같지를 않더라. 뭐 그런 것만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지 그 외에 뭐 딴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도안 씨 집에서 차로 30여 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영동군 용화면 자계리. 도안 씨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자 아버지와의 추억이 어려 있는 곳입니다. 은퇴 후 고향인 이곳에서 20여 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가족들이 함께 나눠 먹을 농작물을 정성껏 재배하며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455평) 중에 그 호두나무를 18주 심어져 있고 대추나무 간작으로 지금 한 30주 심어져 있습니다. 현재. 그러고 간작으로 현재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옥수수하고 참깨가 지금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한국전쟁 시기 왜 정부가 형무소 재소자들을 집단 처형했는지 너무 원망스럽고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이 실제가 형무소에 있을 적에 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재소자들을 처형하라고 지시 명령을 하는지 나는 그게 제일 궁금스럽고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런 거니? 그런 사변이 났을 경우에는 형무소 문을 열어주면 나가서 처형을 당하던 어디 가서 죽던 살아나가던 아예 저 원망은 안 듣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왜 그 처형하라고 지시 명령을 해가지고 유가족들한테 그 원망을 듣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강상류 송림으로 유명한 영동군 양산면 송오리. 금강상류의 맑은 물과 100년 이상 된 송림이 우거진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합니다. 올해 77살의 정봉택 씨. 아버지와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낸 이 집을 수리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집 수리하면서도 많이 울었어요. 마을에서 청년회장을 하며 앞날이 유망했던 아버지. 일본 진용을 다녀온 후 보도연맹에 가입했는데요. 이를 피해 서울에서 잠시 살았지만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같이 거기서도 이제 보련하는 사람이 요인을 암살을 하려다가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그러냐니까 우리 아버지를 찍어가지고 와서 이 사람하고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회사에서 이제 그냥 이제 붙들려 간 거죠. 아, 서울 가서 또 회사 다니셨어요? 예, 대한교과서 기술주임으로 계셨었어요. 끌려가신 게 언제라고 알고 계세요? 서울에서? 그건 모르겠어요. 어려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모르겠고. 그럼 어디로 끌려갔대요 그러면? 서대문 형무소. 형무소로 직접 갔대요. 서대문 형무소로. 형무소로? 예.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이제 고향가 작격 온다고 공주 형무소로 왔다가 6.25가 터지는 바람에 그 공주 형무소가 전부 다 불이 나가지고서 아무 근거가 없대요. 봉택 씨가 살고 있는 송오리에 있는 송림은 양산 8경 중에 하나인데요. 이곳에서 장목반을 하며 수박 품종을 개발해 생활하고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양산 8경이라고 있어요. 양산 8경. 그 중에서 여기가 중심지지.
보도연맹에 가담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내용을 어머니에게 들은 봉택 씨. 아버지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공주 형무소로 이감되자 봉택 씨의 큰아버지가 면회를 다녀온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갔다 온 것만 알고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공책하고 연필 좀 보내달라고 했다 소리뿐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어려운 때라서 큰아버지가 그 공책하고 연필을 못 사서 보냈다고 그 늦게까지 후회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직접.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배고프고 힘든 시간을 보낸 봉택 씨. 공주 형무소로 간 후 아버지의 흔적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봉택 씨는 6살 당시 아버지와 함께 서울에서 살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서울 살 때 그 회사 자전거 타고 다니면 퇴근 시간이면 꼭 먹을 걸 사가지고 오니까 그 시간이면 쫓아나가서 받아가지고 오고 했던 기억 그것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인이 된 후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나선 봉택 씨. 전쟁이 발발한 후 공주 형무소에 있던 아버지를 비롯한 재소자들은 살구쟁이로 끌려가 집단 학살됐는데요. 공주 형무소 재소자들이 집단 학살된 모습을 인터넷으로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공주 살구쟁이가 가서 현장 가가지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거기서 흙을 이렇게 한 봉지 파가지고 와서 어머니 산소사기 뿌리면서 이제 같이 편안히 계세요 하고서 술 한 잔 따라 놓고 또 통곡 한번 하고 내가 그래도 거기 가서 흙이라도 한 주먹 갖다가 이렇게 뿌려드리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내가. 1949년 12월 13일 결성된 충북 국민보도연맹. 영동군 연맹은 12월 말 결성이 끝났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면단위 지서별로 보도연맹원을 소집하는 이른바 예비검속이 이루어졌는데요. 진화의 조사에 따르면 그때 당시 500여 명 정도가 영동군 보도연맹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여 가구가 오순도순 모여 사는 영동군 황감면. 이곳에 살고 있는 올해 82살의 민영웅 씨. 15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를 돌보며 살림도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 고향을 지키고 있는 영웅 씨는 11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산에서 삼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이 그때 와가지고 이제 6.25가 얼마 안 남아 자 터지고 남게 와가지고 와서 가자 하더랴. 옛날에는 한간에 지금은 옛날엔 지설 했겠지 지설. 그래 이짝 한간에는 수용할 데가 없잖아. 없으니까 저걸 해놓은 게 옆에다 전부 다 직결을 시키는 게. 남로당원이자 보도연맹 간부였던 재당숙과 연루돼 보도연맹에 가입한 영웅 씨의 아버지. 1950년 7월 10일 마을에 있던 집안 사람 한 명과 함께 황간지서 경찰에 연행됐는데요. 10여일 후 어서실에서 사살됐습니다. 여섯 살 때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고향인 이곳에 터를 잡은 영웅 씨. 할아버지 소유의 전답이 많아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여유 있게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의 갑작스런 연행은 평온했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산에 가자면 산에 개간지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어놨거든. 거기 가면 감나무도 있고 다 있어. 순진했던 아버지는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소변 보던 밑사람 보고서 뒤타더라는겨.
도망 안 가고. 안 가고 가라고 했는 그러니까 경찰이 다 태워놓고 그러더래. 아 이거 죽을 사람 죽을 놈은 할 수 없다고. 그럼 누가 그러더냐고 내가 물으니까 한간에서 경찰이 저 호송한 사람이 하나 끼띠야. 그 사람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그럼 뭐 내가 밤에 그거 본 사람도 없고 민간인은 본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있어요? 나중에? 없어. 다 마지막 차에 호송했다는데. 13,000제곱미터 약 4,000평 되는 규모의 포도 농사를 지으며 3남매를 출가시킨 영웅 씨. 지금은 간병과 포도 농사를 동시에 해야 하기에 가족들이 먹을 만큼만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여러 번 학살된 곳을 찾아가 봤지만 아버지의 시신은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영웅 씨는 동네에서 빨갱이라는 서름을 받으며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부디를 파놓고 흙으로 덮었는데 누가 와서 본 게 뒤적거리더랴. 뒤적거리는데 어디 구디 깊이 파놔가지고 어디 뭐 도저히 할 방법이 없더랴. 그래 뻐끔히 쳐다보고 왔대야. 그럼 뭐 비행기는 왕망하고 그렇다 하면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 어머니가.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이곳에서 대대로 살고 있는 올해 85살의 윤재문 씨. 영동의 특산물인 포도와 사과 등의 농사를 짓다가 요즘엔 고추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바쁘게 생활하고 있지만 70여 년 전 젊은 나이에 희생된 큰형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입니다. 이 동네에서 보도연맹에 가입된 그 분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었어요. 우리 형님이 22살 정도 됐는가 1살 정도 됐는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가 적은 사람들만 5이 풀리 나온 거예요.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그 보도연맹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뭐 그냥 가입만 해놓은 그런 상태였던가 봐요. 머리가 좋고 똑똑해 집안의 기대주였던 큰형. 일찍 결혼해 슬하에 아이 1명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마을 사람의 권유로 보도연맹에 가입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영동경찰서에 연행됐는데요. 하지만 며칠 만에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려서 조실봉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어 일절.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이 그래도 좀 잘 가르치려고 하문 선생을 독선생을 집사 앉혀놓고 하문을 배운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로부터 몇 달 뒤인 1950년 7월 초 마을 앞 공터에 쌓아놓은 나무를 가지러 갔다가 그곳에서 경찰 2명에게 연행됐는데요. 곧바로 학산지서에 구금됐습니다. 집에는 마당이 좁아서 이제 집도 있고 마당에 소도 먹이고 요런다 보니까 그래 마당이 좀 복잡해서 여기다가 이제 저장해놨다가 필요한 만큼 이제 여기서 갖다가 뗀 거예요. 나무를. 70년 전 당시 60여 호가 살았던 마을. 이곳에서는 2차 연행 때 재문 씨 형을 포함해 4명이 끌려갔습니다. 인근 마을까지 합치면 10여 명의 젊은이들이 학산지서에 끌려갔습니다. 이 길로 쭉 나가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앞에 가고 우리 어머니는 그 뒤 따라갔지. 아들이 갑작스럽게 연행되자 집에서 5km 떨어져 있는 학산지서까지 걸어서 따라간 재문 씨 어머니. 하지만 학산지서 경찰은 큰형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는데요. 아들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 학산지서에서 며칠 동안 감금돼 있었던 큰형은 이후 영동경찰서로 이감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서실에서 희생됐습니다. 2, 3일 있다가 어서실이라는 데서
시해를 당했다는 이제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가서 시신을 바로 수집을 해서 바로 가져오들 못했어요. 장비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옆에다가 매장을 해놨다가 이제 집에서 지게하고 가만히 떼기 그걸 가져가서 우리 고모부하고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셋이서 가가지고 모시다가 일단 우리 지금 산소 쓴 옆에다가 가매장을 또 해놨다가 풍수를 데리다가 그 산소를 쓴 거지요. 한편 용화면에는 보도연맹원들의 목숨을 살려준 지서장 이야기가 미담 사례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쟁 직후 보도연맹원을 소집해 놓으라는 영동경찰서 사찰과의 전화를 받은 용화지서 이 지서장. 그는 보도연맹원 40여 명을 지서 앞마당에 모이게 했다가 곧바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부분이 순박한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보도연맹원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낸 이 지서장. 나중에 이 사실을 한 용화면 사람들은 십시일반 쌀과 돈을 모아 이 지서장을 위한 공덕비를 세웠습니다. 겁나게 담력이 있는 사람이지. 딴 면에는 안 그랬는데 용하면은 이제 아버지들한테 듣는 얘기는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아버지한테 많이 사람들이 놀러 오고 이래서 이제 어른들한테 좀 들었죠. 뭐 그런 거지 우리가 직접 당한 건 아니니까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영동군 영동읍에 살고 있는 올해 75살의 민병아 씨. 슬하에 3남매를 두고 있는데요. 30여 년간 교육계에서 근무하다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70여 년 전 보도연맹으로 희생된 아버지와 숙부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거기서 끌려간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아버지하고 숙부님만 아니라 딴 사람도 있었고 벌써 아는 사람들은 딴 데로 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할머니가 그래요. 바보같이 거기를 가서 찾아갔다고 말해요. 그래 뭐 우리 아버지께서도 누가 그런 줄 알았겠어요. 그래 미리 어떻게 정보하려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또래가. 마을 사람의 권유로 보도연맹에 가입했던 병아 씨 아버지와 삼촌. 1950년 7월 동네 사람 10여 명과 심천지소로 연행됐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뒤 어서실에 끌려가 사살됐습니다. 보도연맹원 희생자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 영동군 심천면. 이곳이 고향인 병아 씨. 아버지와 삼촌이 보도연맹으로 희생되자 주변에 따가운 시선과 편견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버지 없는 그늘에서 살아가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일체 얘기를 하지 말아라. 보도연맹에 대해서는. 난 그걸 모르고 그게 왜 나왔냐면 사람들이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야, 병아야, 너네 아버지 어떻게 해서 죽었나? 그러면 어려가지고 우리 아버지 보도연맹으로 죽었어요. 난 그 보도연맹이라는 게 뭔지 몰랐으니까 그걸 할아버지가 아신겨.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앞으로 보도연맹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라. 저한테도 다짐을 몇 번 받고 그 후로는 뭐 아버지에 대해서는 영동 보도연맹원 등 예비 검속자들은 1차로 상촌면, 2차로 어서실, 3차로 석쟁이제에서 사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영동경찰서가 후퇴한 7월 21일 이전까지 희생됐습니다.
병아 씨의 아버지와 숙부는 이곳 어서실에서 희생됐는데요. 며칠 뒤 어머니와 동네 사람들이 두 분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병아 씨는 세월이 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장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와보니까 수백 명이 죽었는데 막 팔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더기가 막 있고 절치면은 겁이 나가지고 확인도 못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는 거 보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 옷을 봐야 되겠구나. 그 나가실 때 그 옷을 보고 뒤집어 보니까 그거 맞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숙부님을 찾았고. 영동은 어서실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보도연맹원 500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영동군 경찰 관계자는 부역자 명부에서 확인한 처단자가 297명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진화위에서 발표한 피해자 현황 용역조사에 따르면 영동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는 총 429명으로 추정됩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009년 진실규명을 통해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과 역사기록 수정, 평화인권 교육 등을 권고했습니다. 진실 규명되고 나서 책자하고 이제 그거 가지고 산소에 와가지고 술 가지고 와서 책자 펴놓고 술 부어놓고 이제 손자들하고 절하고 이렇게 누명을 벗었으니까 편히 눈 감으시라고. 이제 그걸로 이제 아버님은 참 편하게 눈을 감으셨을 거예요. 마지막에 그 책자를 갖다 와서 눈물을 흘리고 근데 그만은 원통한 오픈을 해서 이제 아무런 여한이 없어요. 누명을 벗었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고맙습니다. 누명을 벗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Thank you.